즉 문의 주신 분이 건물을 낙찰을 받아 토지 주인에게 법정지상권의 권리를 이야기하며 건물 유지 및 필요 범위를 고지하여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토지 주인은 흔쾌히 사용하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라고 하죠. 그리고 건물 주인에게 지료라는 것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토지 주인에게 500평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줘야 한다는 얘기죠.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요즘에 이게 특수물건 관련해서 법정지상권 내용들을 많이 문의를 주고 있어서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 경매에 있어 특수물건은 경매의 꽃이기도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며 다양한 출구 전략을 구성해서 일반 물건 대비 많게는 10배 이상의 수입을 만들기도 하죠. 단 경험이 적고 다양한 변수를 계산하지 못하는 초보분들이라면 반대로 10배 이상의 투자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 물건의 경우 낙찰 전 사전조사 및 입찰까지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특수물건의 경우 낙찰받는 것은 쉬우나 낙찰 후부터가 본격적인 과정이 시작됩니다. 운이 좋아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길게는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러니 최소 2가지 이상의 출구 전략을 계산하고 다양한 법적 판례를 숙지 후 입찰하셔야 무조건 이기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수물건 중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방향성에 대해서 팩트만 추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대표적인 특수물건 중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제366조에 의거하여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 양측의 권리가 충돌할 때 건물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주며 이 지상권을 가지고 사용 수익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또한 민법 제279조에 나와 있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게 되면 간혹 소유자 미상의 건축물이 소재함 제시외 건물이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표기된 물건들을 간혹 보셨을 겁니다. 즉 토지만 경매에 나와 있는데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이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죠. 만약 해당 건물 주인이 지상권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토지를 사용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죠. 그 해당 사안 첫 번째로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최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각각 변경되어야 하죠. 단 이동식 건물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됩니다. 또한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 소재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법정지상권의 토지 사용권의 범위는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대지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건물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 주인이 토지 사용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 수익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 부분은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일전에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이 있어서 좀 더 쉽게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구독자분이 저한테 다급하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장님, 대박 물건을 봤습니다. 이 물건 때문에 잠도 설치게 되어서 문의드려요. 해당 물건은 서울 수도권에 대지 평수 500평 안에 있는 10평 남짓한 건물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임장을 해보니 해당 건물이 안고 있는 이 500평의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같았습니다. 지상권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을 비교해 보니 소유자가 일치했습니다. 즉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가능한 물건이 경매로 나온 거죠. 감정가는 노후 건물이라 5천만 원에서 50% 유찰되어 2,500만 원에 나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대박인 거 맞죠? 이걸 낙찰받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500평 토지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게 맞죠? 추가적으로 토지 시세도 확인해 보니 평당 300만 원가량 하는 토지였습니다. 그럼 제가 건물 2,500만 원에 낙찰받고 평당 300만 원 하는 500평 땅, 즉 15억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찰해도 되나요? 자, 이렇게 문의가 오셨습니다. 법정지상권의 권리를 가진 건물주가 토지 사용 수익화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특정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부 맞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1차원적인 생각만으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즉, 문의 주신 분이 건물을 낙찰을 받아 토지 주인에게 법정지상권의 권리를 이야기하며 건물 유지 및 필요 범위를 고지하여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토지 주인은 흔쾌히 사용하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라고 하죠. 그리고 건물 주인에게 지료라는 것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토지 주인에게 500평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줘야 한다는 얘기죠. 자, 통상적으로 지료의 가격은 상업지역 5에서 7% 정도, 주거지역은 4에서 6% 정도, 농지는 3에서 5% 정도 측정되어 임대료를 요청합니다. 그럼 해당 물건은 주거지역이니까 토지 주인이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가격 6%의 지료를 책정해서 청구하게 되죠. 즉 15억짜리 땅에 6%, 한 9천만 원의 지료를 건물 주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걸 월별로 환산하면 매월 750만 원의 임대료를 토지 주인에게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2,500만 원에 낙찰된 노후 건물 때문에 지료를 매월 750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임대료를 내면 해당 건물의 매입가가 발생되게 되겠죠. 그러다가 임대료를 미납하게 되면 철거당하거나 경매에 나가 헐값에 낙찰되게 됩니다. 돈을 벌려고 한 경매 투자가 오히려 돈을 잃게 되는 행위가 발생되죠. 그래서 제가 문의 주신 분에게 해당 내용들을 전부 숙지시켜 드렸고 앞으로도 1차원적인 생각만으로 법정지상권 중 건물을 매입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이 문의 주신 분은 해당 물건의 입찰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직원들과 나눠 먹으라고 음료수들도 잔뜩 사오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많은 학원에서 혹은 강의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두고 중점적으로 교육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립되면 지료를 청구하면 되고 안 되면 철거하면 되기에 성립 여부보다는 더욱 중요한 해당 부동산의 온연한 가치를 보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 예시와 함께 팩트적으로 요약하며 전달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무조건 이기는 경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